지금 이 말을 가볍게 넘긴다면 당신은 평생 큰 차이를 만들 기회를 스스로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화려한 전략보다 사소한 반복이 인생을 갈라놓는 장면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하루는 생각보다 조용했고 실패한 사람의 하루는 늘 분주했습니다. 그 차이를 처음 똑바로 본 것은 산자락도로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낮게 깔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흙과 디젤 냄새가 섞여 올라오고 발전기의 낮은 진동이 땅을 타고 전해지던 시간. 모두가 출근 시간을 기다리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지만 나는 혼자 도면을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어제의 기준이 오늘도 유효한지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동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오늘 일정은 이미 짜여 있고 다들 그렇게 시작한다고.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고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았습니다. 충분하다는 말이 쌓이는 곳에는 늘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긴다는 것을. 작은 확인을 생략하는 순간, 작은 습관을 건너뛰는 순간 사람은 서서히 자신의 기준을 낮춥니다. 그날 나는 도면의 작은 수치를 고쳤고 자재의 배치를 바꾸었으며 작업 순서를 앞당겼습니다. 변화는 눈에 띄지 않았고 박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소한 조정이 며칠 뒤 큰 지연을 막았고 그 지연을 막은 덕분에 우리는 다음 기회를 먼저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판단을 했느냐고.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판단이 아니라 습관이라고. 남들이 그냥 지나치는 것을 매일 확인하는 습관,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 준비를 반복하는 습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성공을 결심의 문제로 착각합니다. 어느 날 크게 마음먹으면 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결심은 오래가지 않지만 습관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소한 습관은 당장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누적이 어느 날 갑자기 속도를 바꿉니다. 남들이 한 걸음 갈 때 두 걸음을 가게 만들고 같은 조건에서도 결과를 앞서게 합니다. 그 산자락에서 나는 또 하나를 배웠습니다. 작은 습관은 성격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사실을.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날 이후 사람을 볼 때 화려한 말보다 하루의 반복을 봅니다. 무엇을 빠뜨리지 않는지, 무엇을 매일 점검하는지, 그 작은 차이가 몇 년 뒤의 위치를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대단해서 앞서간 것이 아닙니다. 사소함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앞서갔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첫 번째 작은 습관이 어떻게 신뢰와 기회를 끌어당겼는지, 새벽보다 더 이른 시간에 벌어진 또 다른 현장에서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자를 압도적으로 앞서가게 만든 첫 번째 작은 습관은 남들이 보지 않는 시간의 기준을 먼저 점검하는 태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변을 살피고 분위기를 읽지만 나는 늘 내 기준부터 확인했습니다. 어느 이른 새벽 해외 현장으로 이동하던 날이었습니다. 아직 도시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시간, 창밖으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 흘러가고 차량 안에는 엔진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동행한 현장 관리자는 오늘 일정이 빡빡하니 일단 계획대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다 정리된 내용이니 그대로 진행해도 문제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은 합리적이었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차 안에서 다시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전날 결정한 기준이 오늘의 조건에서도 여전히 최선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이미 정해진 일을 다시 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하지만 나는 수없이 봤습니다. 기준을 하루만 늦게 점검해도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현장에 도착했을 때 바람의 방향이 달라져 있었고 전날 예상하지 못했던 소음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나는 그 변화를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작업 순서를 조금 바꾸고 인력을 재배치했으며 일정 일부를 과감히 앞당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평도 나왔고 괜히 일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졌고
그 변수를 넘긴 쪽은 우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확신했습니다. 부자를 앞서가게 만드는 것은 대단한 통찰이 아니라 기준을 하루라도 먼저 점검하는 습관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은 기준을 상황에 맡깁니다. 오늘은 바쁘니까, 오늘은 여건이 안 되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고 말합니다. 그렇게 기준은 조금씩 흐려지고 어느 순간 스스로도 왜 이 선택을 했는지 설명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그 흐려짐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기준은 지켜지지 않으면 기준이 아닙니다. 반복되지 않으면 원칙이 아닙니다. 사소해 보여도 매일 점검해야 힘을 가집니다. 그 작은 습관은 나에게 묻는 질문으로 굳어졌습니다. 지금 이 기준은 나를 편하게 하는가? 아니면 앞으로 가게 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선택이 걸러졌습니다. 편안함을 주는 선택은 늘 달콤했지만 결국 속도를 늦췄고, 불편한 선택은 늘 긴장을 줬지만 방향을 틀어주었습니다. 부자는 이 불편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찍 받아들입니다. 남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이미 기준을 세운 사람은 하루가 끝날 무렵 전혀 다른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 차이는 하루 이틀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중간에 포기합니다. 눈에 띄는 보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누적을 믿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차이가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보이는 격차로 튀어나온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습관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사람의 속도를 조금씩 앞당기고 판단을 조금씩 선명하게 만들며 결국 기회가 왔을 때 이미 준비된 쪽에 서 있게 합니다. 이 첫 번째 습관이 나를 앞서가게 만들었다면 다음 습관은 그 속도를 더욱 가속시켰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몸이 먼저 움직이게 만든 두 번째 작은 습관이 어떻게 결과의 시간을 앞당겼는지, 해외 출장길에서 벌어진 또 다른 장면을 통해 분명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자를 압도적으로 성공시킨 두 번째 작은 습관은 생각이 완성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몸을 먼저 움직이는 태도였습니다.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조금만 더 검토하자고, 자료를 더 모으자고, 회의를 한 번 더 하자고. 그러나 나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 사이에 기회는 방향을 틀고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간다는 것을. 어느 해외 출장에서의 일입니다. 공항 대합실의 공기는 차갑고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는 바쁘게 겹쳐졌으며 지연 안내 방송이 반복되던 오후였습니다. 동행한 실무자는 일정이 꼬였으니 다음 날로 미루자고 했습니다. 오늘은 컨디션도 좋지 않고 준비도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말은 합리적이었고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전화를 들었습니다. 만나기로 한 상대가 아직 도시를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완벽한 준비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이 지금 필요한 선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성급하면 실수가 늘지 않느냐고. 그러나 나는 반대로 묻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서 사라진 기회는 누가 책임지느냐고. 우리는 택시에 올랐고 도시는 해질녘의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간판 불빛 사이에서 나는 머릿속으로만 하던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그 만남은 즉시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렸고 그 문은 기다린 사람에게는 열리지 않았을 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행동을 결과의 마지막 단계로 착각합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준비한 뒤에야 움직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행동은 생각을 완성시키는 과정입니다. 움직이면서 보이는 것, 움직이면서 수정되는 판단, 그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전략입니다. 나는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생각만 하는 사람은 늘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움직이는 사람은 질문의 질을 바꾼다는 사실을. 작은 행동은 큰 결단보다 훨씬 자주 필요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사소한 선택의 순간마다 말입니다. 전화를 한 통 더 하는 것, 발걸음을 한 번 더 옮기는 것, 불편한 자리를 피하지 않는 것, 이런 작은 움직임이 속도를 만듭니다. 속도가 쌓이면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쌓이면 기회가 먼저 찾아옵니다. 나는 수없이 봤습니다. 머뭇거리는 사람, 옆을 조용히 지나가는 사람을, 말은 적지만 행동이 빠른 사람을, 그리고 몇 년 뒤 그들의 위치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행동을 미루는 습관은 겉으로는 신중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의 다른 이름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가 두렵고 책임이 두려워서 생각이라는 방패 뒤에 숨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이 방패를 오래 들고 있지 않습니다. 내려놓고 한 걸음 나아갑니다. 넘어지면 그 자리에서 고치고 다시 움직입니다. 나는 이 습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성공의 속도는 재능이 아니라 행동의 빈도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하루에 한 번 더 움직인 사람이 1년 뒤 전혀 다른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두 번째 작은 습관은 나에게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시간을 앞당겨 주었고 다음 선택을 더 빨리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속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다 보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모두가 넘어가려 했던 작은 의문 하나를 끝까지 붙잡았던 습관이 어떻게 큰 위험을 막고 판을 바꾸었는지 회의실 한가운데서 벌어진 장면을 통해 분명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자를 압도적으로 앞서가게 만든 세 번째 작은 습관은 모두가 넘어가려 할 때 불편한 질문을 끝까지 붙잡는 태도였습니다. 사람들은 회의가 길어지는 것을 싫어하고 분위기가 굳어지는 순간을 피하려 합니다. 그래서 결정의 문턱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삼켜버립니다. 나는 그 침묵이 얼마나 비싼지 회의실 한가운데서 배웠습니다. 낮은 천장 아래 형광등이 일정한 소리를 내며 깜빡이던 오후, 서류가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였고 숫자는 얼핏 보기엔 무난해 보였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진행자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나는 한 줄의 숫자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아주 작았고 설명도 붙어 있었지만 기준이 모호했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이 가정은 언제의 데이터인가? 최악의 경우에도 성립하는가? 그 질문에 방 안의 공기가 잠시 멈췄습니다. 누군가는 괜히 문제를 만든다는 눈빛을 보냈고 누군가는 일정이 촉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분위기를 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패를 막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료를 다시 확인했고 숨겨져 있던 조건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그 조건은 작은 수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대로 진행했다면 몇 달 뒤 더 큰 비용과 시간을 치러야 했을 위험이었습니다. 그날 회의는 길어졌고 불편함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 덕분에 우리는 방향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질문을 능력의 부족으로 착각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반대로 봅니다. 질문은 책임의 표현입니다. 결과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끝까지 묻습니다. 질문을 멈춘 순간 결정은 가벼워지고 가벼운 결정은 반드시 무거운 대가로 돌아옵니다. 나는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큰 사고는 대부분 사소한 질문 하나를 넘긴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나는 이 작은 습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아무리 좋고 결론이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기준이 흔들리는 순간 반드시 멈춰 섰습니다. 이 습관은 나를 인기 있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까다로운 사람, 느리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평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과 앞에서는 언제나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문제를 피한 쪽이 아니라 문제를 드러낸 쪽이 결국 시간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속도를 늦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방향을 바로잡아 전체의 시간을 줄여줍니다. 부자는 이 역설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작은 질문 하나로 큰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면 그 대가는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이해될 때까지 묻고 설명되지 않는 조건은 설명될 때까지 멈춘다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나를 지치게 했지만 동시에 지켜주었습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넘어가면 나중에 무엇으로 돌아올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유혹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늘 질문의 누적이었습니다. 작은 의문을 외면하지 않는 습관, 그 사소함이 판을 바꿉니다. 그러나 질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질문이 쌓일수록
판단은 흔들릴 수 있고 감정이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흔들림 속에서도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판단을 고정했던 또 하나의 작은 습관이 어떻게 위기의 순간을 통과하게 만들었는지 혼란스러운 시기 한 장의 메모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분명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자를 압도적으로 성공시킨 네 번째 작은 습관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판단을 고정하는 태도였습니다. 사람은 위기 앞에서 기억을 믿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을 근거로 빠르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나는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기억은 상황에 따라 가장 먼저 변하고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 판단은 흔들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혼란이 극심하던 어느 시기였습니다. 전화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방향을 바꿨고 회의마다 말이 달라졌으며 어제의 약속이 오늘의 부담으로 돌아오던 시간, 사람들은 제각각의 기억을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다고, 그때는 그런 조건이 아니었다고, 누구도 거짓을 말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가 붙잡은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종이 위에 남은 기록이었습니다. 작은 수첩, 날짜와 시간, 숫자와 조건, 그날의 메모들 말입니다. 나는 그 기록을 테이블 위에 하나씩 펼쳤고 감정이 아니라 순서로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아졌고 주장들은 사라졌습니다. 기록 앞에서는 모두가 조용해지기 때문입니다. 기록은 편을 들지 않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을 남깁니다. 많은 사람은 기록을 번거로운 일로 여깁니다. 머리로 기억하면 된다고, 중요한 건 다 기억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위기일수록 기억은 가장 먼저 배신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되고 불편한 부분은 지워집니다. 나는 이 습관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했습니다. 감정이 앞서려 할 때 기록으로 멈추고 판단이 흔들릴 때 메모로 되돌아왔습니다. 이 작은 습관은 결정의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라졌습니다. 기준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가 기록 위에서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나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결정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좋은 선택은 다음날 다른 얼굴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록된 판단은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잘 압니다. 그러나 감정 위에 결정을 올려놓지 않습니다. 기록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차이가 위기에서 결정적인 격차를 만듭니다. 나는 현장에서 수없이 봤습니다. 감정으로 밀어붙인 결정이 몇 달 뒤 되돌릴 수 없는 부담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반대로 차분한 기록 하나가 큰 손실을 막아낸 순간을 말입니다. 이 습관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박수도 없고 칭찬도 없습니다. 혼자 하는 일입니다. 밤늦게 남겨두는 몇 줄의 메모, 회의 뒤에 다시 정리하는 숫자들. 그러나 이 사소함이 판단의 중심을 지켜줍니다. 기록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즉흥적인지, 준비된 사람인지, 감정에 흔들리는지, 기준을 지키는지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급해도 기록 없는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그 약속은 나를 느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멀리 가게 했습니다. 판단이 쌓였고 판단이 쌓이자 선택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습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록으로 기준을 지켰다면 다음에는 외부의 속도에 흔들리지 않는 또 하나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모두가 조급해질 때에도 자신의 리듬을 지키며 판을 바꾼 결정의 순간을, 경쟁의 소음 속에서 내가 어떻게 속도를 선택했는지 분명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자를 압도적으로 성공시킨 다섯 번째 작은 습관은 남의 속도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리듬을 끝까지 지키는 태도였습니다. 사람들은 경쟁이라는 말만 들으면 심장이 먼저 반응합니다. 누가 움직였다더라. 어디가 계약을 따냈다더라. 가격을 더 낮췄다더라.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판단은 쉽게 조급해집니다. 나는 전신기로 소식이 쏟아지던 어느 밤 그 위험을 또렷이 보았습니다. 종이 위로 타닥타닥 찍히는 소리와 함께 경쟁사가 움직였다는 보고가 연달아 들어왔고
사무실을 공기는 순간 팽팽해졌습니다. 동료들은 말했다. 우리도 바로 맞춰야 한다고. 속도를 늦추면 밀린다고. 지금 아니면 기회를 놓친다고. 그 말들은 모두 사실처럼 들렸고 긴박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테이블 위에 일정표를 다시 봤습니다. 우리가 세운 기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하나씩 짚었습니다. 속도를 올리면 당장은 대응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속도가 우리 리듬을 깨뜨리는 순간 이후의 모든 판단이 흔들릴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결정을 미루지 않았지만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속도를 유지하되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말했다. 남이 뛰는 속도가 아니라 우리가 완주할 속도로 가자고. 그 말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조급함 앞에서 인내는 늘 비겁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며칠 뒤 경쟁사는 무리한 조건으로 발이 묶였고 우리는 준비된 일정으로 다음 단계를 밟았습니다. 그 차이는 단숨에 벌어졌습니다. 남의 속도에 맞추느라 리듬을 잃은 쪽은 판단을 되돌릴 수 없었고 리듬을 지킨 쪽은 선택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속도를 재능으로 착각합니다. 빠르면 유능하고 느리면 뒤처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속도는 기술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언제 가속하고 언제 유지할지 아는 습관 말입니다. 무작정 빠른 사람은 곧 지치고 무작정 느린 사람은 기회를 놓칩니다. 부자는 이 둘 사이에서 리듬을 만듭니다. 나는 늘 기준을 세웠습니다. 경쟁의 소음이 커질수록 한 번 더 확인하고 감정이 올라갈수록 한 박자 늦추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겁이 아니라 책임에서 나옵니다. 감당하지 못할 속도는 성과가 아니라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남의 발표 한 번의 계획을 바꾸고 남의 가격 한 번의 기준을 무너뜨린 사람들이 결국 더 큰 비용을 치르는 장면을, 반대로 자신의 리듬을 지킨 사람들이 마지막에 웃는 장면을 말입니다. 이 작은 습관은 외롭습니다. 모두가 달릴 때 혼자 걸어야 하는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이 당신을 보호합니다. 판단을 지키고 팀을 지키고 다음 선택을 준비하게 합니다. 부자는 군중의 박수보다 기준의 침묵을 선택합니다. 나는 그 밤 이후로 더 분명해졌습니다. 속도는 빌릴 수 없고 리듬은 대신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남의 속도에 맞춘 성공은 오래가지 않지만 자신의 리듬으로 쌓은 성과는 다음 단계의 발판이 됩니다. 그러나 리듬을 지킨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매일 돌아와야 할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오늘의 결과 앞에서 나는 어떤 책임을 졌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패와 지연 앞에서 변명 대신 자기 점검을 선택했던 6번째 작은 습관이 어떻게 성장을 멈추지 않게 했는지 하루의 끝에서 시작된 아주 사소한 물음 하나를 통해 분명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자를 압도적으로 성공시킨 6번째 작은 습관은 하루의 끝에서 반드시 스스로에게 책임을 묻는 태도였습니다. 사람들은 결과가 나쁘면 이유를 찾고 싶어 합니다. 일정이 안 좋았다고, 상대가 변덕스러웠다고, 환경이 받쳐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들이 사고를 멈추게 한다는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창문 밖 어둠을 바라보던 시간이었습니다. 전화는 잠잠했고 서류는 정리되어 있었지만 마음은 가라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은 하루였고 몇 가지 결정은 기대한 만큼의 결과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나는 습관처럼 같은 질문을 꺼냈습니다. 오늘의 결과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무엇을 미뤘고 무엇을 서둘렀으며 무엇을 확인하지 않았는가? 이 질문은 변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남의 탓을 할 수 없고 운을 끌어올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선택만 남습니다. 나는 메모장에 한 줄씩 적었습니다. 아침 회의에서 질문을 덜 했던 순간, 오후 결정에서 기준을 느슨하게 잡았던 이유, 경쟁 소식에 흔들려 속도를 점검하지 않았던 시간 말입니다. 이 기록은 나를 기분 좋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편했고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이 불편함이 다음 날의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 점검을 자책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피합니다. 그러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자신을 공격하는 일이 아니라 선택을 정교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나는 이 차이를 분명히 배웠습니다. 실패를 인정하되 자신을 부정하지 않는 법, 지연을 기록하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법 말입니다. 이 습관은 하루를 닫는 의식처럼 반복되었습니다. 결과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잘된 날에는 왜 잘됐는지를 적었고 안 된 날에는 다음에 무엇을 바꿀지를 적었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습관으로 만들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았고 같은 유혹에 덜 흔들렸으며 다음 선택이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책임을 매일 묻는 사람은 큰 결심이 필요 없습니다. 기준이 이미 몸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현장에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변명에 능숙한 사람과 점검에 성실한 사람의 차이를. 전자는 말이 늘어났고 후자는 선택이 단단해졌습니다. 이 작은 습관은 남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과표에도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힘을 발휘합니다. 흔들리는 상황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감정이 앞설 때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부자는 특별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반복했기 때문에 특별해진 것입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루를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결과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루를 점검하는 사람은 작은 수정으로 큰 방향을 바꿉니다. 이 6번째 습관은 앞선 5가지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기준 점검, 빠른 행동, 불편한 질문, 기록에 의한 판단, 자신의 리듬,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임의 반복. 이 연결이 끊어지지 않을 때 습관은 시스템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는지, 왜 많은 사람들이 흉내내다가 중간에 포기하는지, 다음 이야기에서는 6가지 습관이 하나의 흐름으로 작동하는 순간을 통해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6가지 작은 습관은 따로 떨어져 존재하지 않았고 어느 순간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며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습관을 기술처럼 하나씩 흉내내려고 합니다. 아침에 점검하고 빨리 움직이고 질문하고 기록하고 속도를 지키고 책임을 묻는 행동을 각각 따라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습관들은 행동의 목록이 아니라 사고의 순환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사실을 어느 조용한 지방사무소에서 분명히 느꼈습니다. 외부의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는 공간, 전화도 드물고 일정도 단순했던 그곳에서 나는 오히려 더 긴장했습니다. 습관이 흐트러지기 쉬운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바쁠 때나 습관이 필요하지, 한가할 때는 괜찮다고. 그러나 나는 반대로 봤습니다. 한가한 순간이야말로 기준이 무너지는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나는 평소처럼 기준을 점검했고 작은 결정을 기록했으며 굳이 서두르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도 리듬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끝에 스스로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특별한 사건은 없었지만 바로 그 평범함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이 습관들은 결과를 만들기 전에 나라는 사람을 먼저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준을 점검하는 습관은 사고의 출발점을 만들고 빠르게 움직이는 습관은 생각을 현실로 끌어내리며 불편한 질문은 판단의 깊이를 키우고 기록은 감정을 걸러내고 리듬은 외부의 소음에서 나를 분리시키며 책임을 묻는 반복은 이 모든 것을 다음 날로 이어줍니다. 이 순환이 멈추지 않을 때 사람은 더 이상 상황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해석하고 선택합니다. 많은 이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눈에 띄는 성과를 기대하지만 이 습관들이 먼저 바꾸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결과는 잠시 달라졌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나는 현장에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몇 달은 잘 가다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그들은 행동은 바꿨지만 기준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습관을 도구로 사용했지 사고의 일부로 만들지 못한 것입니다. 부자는 이 과정을 다르게 겪습니다. 습관을 통해 스스로를 재훈련합니다. 어떤 선택 앞에서 멈추는지, 어떤 질문을 먼저 던지는지,
어떤 속도에서 불안해지는지를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선택은 쉬워집니다. 기준이 이미 몸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흐름이 만들어낸 변화를 내 안에서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의 결정에 오래 흔들렸다면 이제는 흔들리는 시간을 알아차리고 짧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외부의 말에 반응하는 대신 내부의 기준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이것이 6가지 작은 습관이 만든 진짜 차이였습니다. 돈은 그 다음 문제였습니다. 사고가 바뀌자 선택의 크기가 달라졌고 선택의 크기가 달라지자 결과의 크기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장벽이 나타납니다.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흐름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사람들은 이 작은 습관의 힘을 알면서도 끝까지 가지 못하는지, 사소함을 과소평가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포기의 지점을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작은 습관들을 알면서도 끝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너무 사소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극적인 것을 믿고 싶어 합니다. 한 번의 결단, 한 번의 기회, 한 번의 반전이 인생을 바꿀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반복에는 쉽게 실망합니다. 나는 그 실망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여러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 몇 주가 지나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느냐고. 매일 기준을 점검하고 기록을 남기고 책임을 묻는 일이 무슨 차이를 만들겠느냐고.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이미 포기는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결과만을 보고 습관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습관은 결과를 바로 만들지 않습니다. 먼저 사고를 바꾸고 사고가 선택을 바꾸며 선택이 쌓여서 결과를 만듭니다. 이 중간 과정을 견디지 못하면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나는 공사 일정이 길어지던 어느 현장에서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초반에는 모두가 열심히였고 작은 기준들도 잘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큰 변화가 보이지 않자 점점 생략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기록을 남기지 말자. 이 질문은 넘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어제와 같으니 기준 점검은 생략하자. 그 사소한 생략들이 며칠, 몇 주 쌓이자 판단은 다시 흐려졌고 결국 같은 실수가 반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말합니다. 역시 별 차이 없다고. 그러나 차이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만 중간에 스스로 끊어버렸을 뿐입니다. 나는 이 과정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작은 습관의 진짜적인 실패가 아니라 조급함이라는 것을. 조급함은 보이지 않는 축적을 무가치하게 만듭니다. 오늘의 결과만으로 어제의 습관을 평가하게 만들고 그 순간 사람은 다시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부자는 이 유혹을 다르게 넘깁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대신 변화를 관찰합니다. 오늘의 판단이 어제보다 조금 더 선명해졌는지, 질문의 질이 나아졌는지, 선택의 속도가 안정되었는지를 봅니다. 이 미세한 변화를 느끼는 순간 습관은 힘을 얻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기준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반복을 평가하자는 기준입니다. 오늘도 기준을 지켰는가? 오늘도 기록했는가? 오늘도 책임을 물었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날은 성공한 하루였습니다. 이 기준은 나를 조급함에서 떼어놓았습니다. 성과가 보이지 않는 날에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사소함을 과소평가하다가 인생 전체를 과소평가합니다. 작은 선택 하나쯤은 괜찮다고 넘기고 그 다음도 넘기며 결국 자신이 왜 제자리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소함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코 큰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큰 것은 언제나 사소함 위에만 올라갑니다. 이 6가지 작은 습관은 당신을 단기간에 빛나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을 오래 버티게 하고 반복 속에서 점점 앞서가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중간에 포기합니다. 박수가 없고 즉각적인 보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습관들은 강력합니다. 끝까지 남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결국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왜 사소함이 결국 치명적인 힘이 되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이 모든 흐름을 하나의 결론으로 묶어 분명히 전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부자를 압도적으로 성공시킨 힘은 거창한 비밀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낸 사소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마지막에 묻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한 가지는 무엇이었느냐고. 그러나 나는 그 질문 자체가 이미 길을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인 한 가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반복된 6가지 작은 습관이 서로를 밀어올리며 하나의 시스템이 되었고 그 시스템이 나를 다음 선택으로 이끌었습니다. 기준을 점검하는 습관은 출발선을 흐리지 않게 했고 먼저 움직이는 습관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었으며 불편한 질문을 붙드는 태도는 큰 위험을 사전에 제거했습니다. 기록으로 판단을 고정하는 습관은 감정의 파도를 잠재웠고 나만의 리듬을 지키는 태도는 군중의 소음에서 나를 분리시켰으며 하루의 끝에서 책임을 묻는 반복은 이 모든 것을 다음 날로 이어주었습니다. 이 연결이 끊어지지 않았을 때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나는 어느 날 성과표를 보며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몇 년 전부터 그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먼저 바뀌었고 선택이 달라졌으며 행동이 누적되었으니 결과는 그 뒤를 따랐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은 성공을 특별한 재능의 증거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나는 현장에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재능이 넘쳤지만 습관이 무너진 사람을, 반대로 평범했지만 사소함을 끝까지 지킨 사람을. 시간이 흐를수록 남는 쪽은 늘 같았습니다. 사소함을 버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소함은 당신을 시험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지킬 수 있는지, 박수가 없을 때도 반복할 수 있는지, 결과가 늦게 와도 기준을 낮추지 않는지 묻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다음 단계로 갑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소함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큰 돈도, 큰 책임도, 큰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늘 작은 습관부터 봤습니다. 그 사람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중간에 무엇을 생략하며 끝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를 말입니다. 거기에 이미 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원하는 결과가 있다면 묻고 싶습니다. 그 결과에 걸맞은 사소함을 매일 지키고 있는지 말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방향을 바꾸기 전에 기준부터 바꾸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반복으로 말입니다. 나는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인생은 급격히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주 조금씩은 반드시 바뀝니다. 그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로 이 사소한 습관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거창한 희망을 주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조용하지만 단단한 기준 하나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 당신의 선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습관들이 실제 결정의 순간에 어떻게 행동으로 고정되는지 더 중요한 진실을 전하겠습니다.